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날,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매년 반복되던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난방이 고장나고 주민들은 두꺼운 이불을 껴안은 채 추위에 떨고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뭔가 달랐습니다. 얼어붙은 거리를 지나 한 집의 문을 열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닥에 앉아 웃고 있는 사람들, 맨발로 돌아다니는 아이들, 창밖의 눈보라가 무색할 만큼 따뜻한 공기. 대체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그곳을 찾기 시작했고, 이내 이 평범한 집은 마을의 작은 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남자의 희생과 열정, 그리고 우연한 발견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도 그 한 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마을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중서부 작은 마을에서 배관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이 마을에서는 난방 문제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오래된 난방 시스템은 한파가 찾아올 때마다 고장을 일으켰고, 주민들은 비상용 전기 히터나 난로에 의존했지만 그것마저도 한계가 있었어요. 전기 히터를 밤새 틀었다가 전기 요금 폭탄을 맞은 이웃도 있었고, 가스난로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 경보가 울려온 가족이 대피한 적도 있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던 저희 마을에서는 추위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일도 많았습니다. 가끔은 911 구급차 소리가 들리곤 했어요. 저희 옆집 할머니는 감기에 걸려 폐렴으로 이어져 병원에 입원하셨고, 또 어떤 어르신은 밤새 난방이 되지 않아 저체온증으로 힘들어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건 저희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관절염을 앓고 계셨는데 추운 날씨에는 통증이 심해지셨어요. 난방이 고장나는 날이면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였죠.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장모님께서 거실 소파에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계신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무릎에는 담요를 겹겹이 덮고 손에는 따뜻한 물주머니를 쥐고 계셨는데도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방 안 온도가 도저히 실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가웠거든요. 한 번은 장모님이 잠을 주무시다가 추위에 깨어나신 적이 있었어요. 새벽녘이었는데 온몸이 떨려서 일어나려고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결국 장모님을 부축해 따뜻한 물을 드리고 전기담요를 겨우 찾아서 덮어드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배관 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족의 따뜻함조차 지켜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떻게든 이 난방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우리 마을 사람들이 추위에 떨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존의 난방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어요. 우선 저는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최신 난방 기술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라는 게 있었는데 연료 효율이 높아 배기가스를 재활용해 추가적인 열을 얻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우리 마을에서도 일부 가정에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여전히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이었어요. 초기 설치 비용도 꽤 비쌌고 무엇보다 기존 배관과의 호환성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배출구가 얼어붙어 보일러가 멈추는 경우가 잦았어요. 복사난방 시스템도 눈여겨봤습니다. 바닥이나 벽에 복사열을 전달해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물을 이용하는 습식 방식과 전기 패널을 이용하는 건식 방식이 있었어요. 물을 이용하는 방식은 효율적이긴 했지만 기존 건물에 시공하려면 바닥을 다 뜯어야 했고 공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기 패널 방식은 설치는 비교적 간단했지만 전기 요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 역시 결정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해외 사례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북유럽에서는 중앙난방 시스템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도시 단위의 대규모 보일러나 발전소에서 따뜻한 물을 공급해주는 방식이었는데 문제는 저희 마을처럼 인구가 적고 넓게 퍼져 있는 시골 지역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뒤져봤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이 초기 설치 비용이 높거나 유지 보수가 어렵거나 기존 주택 구조에 맞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고 해결책이 없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해외 배관 기술자들이 모인 온라인 포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전 세계 기술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 저희 마을의 난방 문제에 대해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글에 한 한국 기술자가 답글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는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 집 전체를 고르게 데워주는 방식이라며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집이 온돌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온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그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에서 열리는 배관 기술 세미나에 초청해 주겠다고 했어요. 온돌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라니 그야말로 저에게는 한 줄기 희망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방을 싸고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온돌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저희 마을에 따뜻한 봄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설렘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온돌이 우리 마을의 난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이번에야말로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가 교차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한국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탔는데 버스 내부는 따뜻하고 쾌적했어요. 바닥에 발을 올렸을 때 은은하게 퍼지는 따뜻함이 느껴졌는데 그것이 바로 온돌 시스템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공공교통에서도 온돌을 사용한다니 가히 충격이었어요. 세미나는 서울의 한 건물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배관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고 주최 측은 온돌의 역사부터 최신 기술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바닥 아래에 배관을 설치하고 그 배관을 통해 따뜻한 물을 순환시켜 집 전체를 고르게 데워주는 시스템이었죠. 바닥을 통해 은은하게 올라오는 복사열은 공기를 건조하게 하지 않아서 호흡기에도 좋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온돌이 단순히 현대 기술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는 점이었어요. 고대 한옥에서도 아궁이에서 피운 불이 돌을 데우고 그 열이 방 전체를 데우는 구조였다고 하더군요. 한국인들은 바닥에 앉거나 누워 생활하는 문화가 있어서 온돌의 따뜻함이 생활의 일부분처럼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이론 교육이 끝난 후 우리는 실제 온돌 시공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주택 건설 현장이었는데요. 현장에서는 온돌 배관을 바닥에 촘촘히 설치하고 그 위에 얇은 시멘트를 덮어 마무리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온돌 시공팀에 직접 합류해 배관을 연결하고 고정하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기존에 제가 알던 배관 기술과는 다른 부분이 많았어요. 배관의 열 전도율을 높이기 위한 배치 방식, 온수의 순환을 최적화하는 기술, 그리고 시공 시 단열재를 사용해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까지 모든 과정이 과학적이면서도 실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매우 친절했어요. 영어가 서툰 분들도 있었지만 통역 앱을 사용해가며 저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김 선생님이라는 분은 저를 마치 제자로 받아들이듯 온돌 시공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셨어요. 온돌은 단순히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라는 그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날, 주최 측에서는 저에게 작은 수료증을 주었습니다. 온돌 기술 연수 과정 이수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그 순간 저는 마치 오랜 여정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점에 선 기분이었어요. 이제 제가 배운 것을 우리 마을에 적용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며 김 선생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브라이언, 당신이 미국에서도 온돌의 따뜻함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그의 응원을 받으며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온돌이 정말 우리 마을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건했어요. 저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장모님을 찾아가 한국에서 배운 온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장모님, 이제 곧 이 집도 한국처럼 따뜻해질 거예요. 제가 온돌을 설치해 드릴게요. 장모님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온돌, 그게 뭐니? 바닥이 따뜻해진다고? 라고 물으셨죠. 저는 따뜻한 바닥에서 발끝부터 몸이 데워지는 느낌을 최대한 생생하게 설명했어요. 그러자 장모님은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그런 게 진짜 가능하다면 올겨울은 정말 천국 같겠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온돌 설치에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온 대로 바닥을 걷어내고 배관을 깔고 열 손실을 막기 위해 단열재를 꼼꼼히 넣었습니다. 물을 데워 순환시킬 작은 보일러도 구석에 설치했어요. 작업 내내 장모님은 소파에 앉아 저를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마침내 온돌 설치가 끝나고 보일러를 켰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바닥이 따뜻해졌고 저는 장모님께 맨발로 바닥에 서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장모님은 망설이면서도 양말을 벗고 조심스레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어머, 브라이언.
정말 따뜻하구나.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울컥 눈물을 보이셨어요.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처음이야. 발끝부터 온몸이 녹는 것 같아. 눈물을 글썽이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추위에 지쳐 계셨던 장모님이 이제는 바닥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편안하게 계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그 후 장모님은 집안에서 항상 맨발로 다니셨어요. 브라이언, 나는 이제 이 담요가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며 무릎 담요를 내려놓으셨을 때 제 노력과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 진정으로 빛을 발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 댁의 온돌 이야기는 금세 마을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마을 모임에 나가신 장모님이 친구분들께 온돌의 따뜻함을 자랑하셨던 거죠. 우리 집에 놀러 와봐. 바닥이 따뜻해서 이젠 양말을 안 신어도 돼라는 말에 이웃들은 하나둘씩 장모님 댁을 방문했고 실제로 온돌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존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브라이언, 내 집에도 그 따뜻한 바닥을 설치해 줄 수 있겠나?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곧 다른 이웃들도 줄줄이 온돌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마을 사람들의 집에 하나씩 온돌을 설치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설치하는 동안에도 한국에서 만났던 김 선생님께 영상통화로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브라이언, 배관을 저 각도로 놓으면 더 효율적일 거예요. 김 선생님의 조언은 저에게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온돌을 설치한 집들이 점점 늘어나자 마을의 겨울 풍경도 변했습니다. 창문에 성에가 끼던 집들은 이제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고 추위에 떨던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 퍼즐을 맞추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집집마다 모여 차를 마시는 모임이 열리면 사람들은 바닥에 둘러앉아 따뜻함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온돌 덕분에 올해는 정말 따뜻하게 지내고 있어요. 브라이언이 우리 마을을 살렸어. 사람들의 칭찬과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받은 감사를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냈어요. 김 선생님께 편지를 쓰며 당신의 따뜻한 가르침 덕분에 저희 마을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전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존 할아버지께서 다급히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브라이언, 바닥이 이상해. 물이 새는 것 같아.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히 공구를 챙겨 존 할아버지 댁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들어서자 거실 바닥 한쪽이 물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재가 축축해져 발을 디딜 때마다 물이 스며 나왔어요. 존 할아버지는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 라며 난감해하셨습니다. 저는 바닥을 조심스레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더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일러를 먼저 껐어요. 마루를 드러내고 단열재를 걷어내니 배관 주변에 고인 물이 보였습니다. 온돌 배관의 연결 부위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요. 물기가 배관을 타고 흐르면서 넓은 면적으로 퍼졌던 거죠. 문제를 더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저는 배관에 압력을 넣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물을 다시 채우고 약간의 압력을 가하자 문제의 연결 부위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여기구나. 저는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연결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고정 클램프가 약간 느슨해져 있었어요. 처음 설치할 때는 튼튼하게 조였는데 왜 갑자기 풀어졌을까요? 혹시 초기 온도가 너무 높았나? 저는 그동안의 온도 조절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처음 설치했을 때 빠르게 따뜻하게 해주려고 보일러 온도를 급격히 올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온도가 급격히 변하면 배관이 팽창하거나 수축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연결 부위에 무리가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대로 수리하고 넘어간다면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김 선생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 온돌 배관 연결 부위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고정 클램프가 느슨해진 것 같은데 온도를 급하게 올려서 그런 걸까요? 김 선생님은 침착하게 물어보셨어요. 온도를 처음부터 너무 높게 설정했나요? 네. 조금이라도 빨리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실수였어요. 괜찮아요. 배울 기회죠. 배관은 온도 변화에 민감해요. 특히 초기 가동 시에는 천천히 온도를 올려야 연결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특수 실리콘과 강화된 클램프를 사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실리콘은 배관과 연결 부위 사이의 틈을 메워주고 온도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셨어요. 저는 필요한 자재들을 구해 다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연결 부위를 깨끗하게 닦아낸 후 특수 실리콘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강화된 클램프로 배관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세게 조이지 않고
약간의 유격을 남겨두어 배관이 팽창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보일러를 서서히 가동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급하게 온도를 올리지 않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따뜻해지도록 조절했어요. 바닥은 다시 은은하게 따뜻해졌고 물이 새는 흔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존 할아버지는 브라이언, 정말 고맙네. 이번엔 더 따뜻하고 편안해진 것 같아. 라며 안도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온돌 시스템의 특성과 사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온도를 올리시는 게 좋아요. 만약 이상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세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온돌 시스템을 설치한 모든 가정을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려 혹시 바닥이 축축해지거나 난방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어요. 몇몇 가정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고 저는 서둘러 강화된 부품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의 꼼꼼한 점검에 오히려 더 신뢰를 보냈습니다. 브라이언이 정말 우리를 생각해주는 게 느껴져요. 혹시나 했는데 먼저 연락을 주고 확인해주니 마음이 놓이네요. 저는 김 선생님께 다시 연락을 드려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마을에 온돌이 더 안전하게 자리 잡았어요. 김 선생님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배워가는 거죠. 온돌은 따뜻함뿐만 아니라 신뢰를 전하는 기술이니까요.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온돌에 대해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그 따뜻함은 단지 바닥의 온기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새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자연스럽게 온돌을 설치해야겠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따뜻함을 전한다는 것이 단지 기술적인 부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따뜻한 바닥 위에 앉아 뜨개질을 하시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전에는 무릎 통증 때문에 오래 앉아 있지 못했지만 이제는 브라이언, 이렇게 따뜻한 바닥 덕분에 겨울에도 무릎이 편해. 라며 웃으셨습니다. 장모님의 편안한 모습은 저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온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따뜻함을 주변에 자랑했습니다. 마을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온돌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집은 이제 난방 걱정이 없어. 바닥이 따뜻해서 아이들이 바닥에서 노는 걸 좋아해. 정말이지 밤에 잠에서 깰 정도로 추웠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온돌 설치는 마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겨울에도 주민들은 집에만 있지 않고 서로의 집을 방문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을 회관에도 온돌을 설치해드렸더니 어르신들이 모여서 뜨거운 국물 요리를 나눠 드시기도 했어요. 저는 온돌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위해 정기적으로 마을을 돌았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배관은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브라이언, 덕분에 우리 집은 올겨울도 따뜻해요. 라며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저희 마을의 따뜻한 이야기는 주변 마을에도 퍼졌습니다. 몇몇 이웃 마을에서도 저를 찾아와 온돌 설치를 부탁했어요. 저는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온돌의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저는 단순히 배관 기술자가 아닌 마을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온돌 기술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줬고 그 따뜻함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유대감을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한국의 김 선생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마을은 매년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따뜻한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김 선생님도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브라이언, 당신이 온돌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고 있군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시간이 흘러 제 아이들도 이제는 아빠, 우리도 온돌집에 살고 있어 정말 좋아라며 자랑을 합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보내온 전통 온돌 방석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겨울을 즐깁니다. 이제 저희 마을에서는 겨울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겨울엔 바닥에 앉아 따뜻한 수프를 먹어야지 라며 설레어합니다. 온돌은 단지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온돌의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겨울이 추우신가요? 그렇다면 한국의 온돌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발끝부터 시작되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주고 마음까지 포근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온돌이 켜지길 바랍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온돌은 점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복사열 덕분에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고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온돌을 경험해 본 후 다시 카펫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지고 있어요.